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 밀리터리 매니아 중에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유럽의 스웨덴에서 만든 명품 무반동포로서 도입국만 수십 개 나라가 넘는 세계 최고의 무반동포죠. 아니 무반동총이라고 해야 하나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옆나라 일본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말고는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길 정말 간절히 원했던 무기입니다. 오늘은 이 칼 구스타프 84mm 무반동포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게 강조되고 있는 분야가 있죠. 그건 바로 킬체인과 KAMD, 그리고 KMPR, 그러니까 대량 응징 보복의 한국형 삼축 체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건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이나 생화학 무기로 공격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공격을 북한에게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량 응징 보복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할 장비로 지목한 게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와 특수작전용 정찰로봇, 그리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등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면 현무5 같은 북한을 타격할 무기를 여러분은 생각을 하겠지만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부 평양에 대한 공격 계획도 있기는 하지만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은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 북한의 지도부, 특히 김정은을 죽이는 게 목적이고 그 핵심은 역시 참수부대입니다. 물론 대량 응징 보복에는 당연히 탄도미사일도 포함되고 당연히 미사일의 수량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량 응징 보복을 위한 핵심 무기 도입이 특수전용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량 응징 보복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장비는 제가 말한 저 세 가지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네 번째 장비는 뭐냐? 그건 특수작전용 다목적 발사기입니다. 그럼 특수작전용 다목적 발사기라는 건 또 뭐냐? 특수전부대가 적 경계부대의 무력화와 지원부대 차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용화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사용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66mm 로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정확히는 이 범주에 들지 않지만 이번 사업으로 함께 교체될 건 60mm M19 박격포입니다. 현재 특수전 부대는 우리나라의 주력 박격포인 KM181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군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KM181에 비해서 가벼운 M19 박격포를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한마디로 특수전 부대의 공용화기를 하나의 다목적 발사기로 대체한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 의해서 도입하게 될 무기는 무엇일까요? 현재 이 사업에 의해서 도입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후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PSRL-1과 또 하나는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M4입니다. 그럼 여기서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는 알겠는데 PSRL-1은 뭐냐? 이건 미국에서 만든 RPG-7입니다. 네, 그 RPG요. 한마디로 이번 사업은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오랫동안 우리 군에 도입되기를 바랬던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나 아니면 우리나라 최초로 RPG-7이 우리 군의 정식 무기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도입 사업 자체는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상당히 중대한 목적을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정말 관심이 갈 수밖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특히 칼 구스타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한번 도입이 추진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15년경에는 특수부대용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던 무기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큰 관심을 받았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드디어 진짜로 우리 특수전부대 공용화기 도입 사업의 후보로 들어온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저 정도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개발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에는 우리 특수전 부대에 필요한 수량이 너무 작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내년인 2024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2026년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5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산 무기 중에 이 정도 자금으로 개발해서 도입까지 할 수 있는 건 작년부터 현대위아가 제안했던 60mm 수영 박격포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현대위아에서 이 60mm 수영 박격포를 제안했을 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좋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걸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수영 박격포로 뭘 하라는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이걸 우리 신속대응사단이나 특수전 부대에 배치한다는 거였는데 이걸 최대한 장비의 무게를 경량화해야 하는 신속대응사단이나 특수전 부대에 지급해서 뭘 어쩌자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이런 걸 도입할 바에는 칼 구스타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이 사업은 사업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무리 국내에 충분한 기술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국산 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한다는 건 불가능하기에 그나마 현대위아가 제안한 게 바로 60mm 수영 박격포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도 칼 구스타프 대신에 우리의 참수부대에 60mm 수영 박격포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분명한 건 현대위아의 60mm 수영 박격포가 이번 사업의 후보에도 들지 못한 이유는 이 수영 박격포로는 우리 특수전부대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특수전부대는 이 다목적 발사기를 도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려 하기에 60mm 수영 박격포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사업은 특이 몇 안의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휴대성이 좋은 화력이 우수한 다목적 발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이 몇 안의 지역대에서 2인 1조로 운용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구하는 탄은 대인용과 그리고 대전차용, 마지막으로 대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으로 적의 경계 및 증원 부대에 대해서 인마살상과 전차나 장갑차 그리고 중화기 진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임무에는 대전차 공격도 포함되는 것으로 절대로 수영박격포로는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수영박격포는 이 사업의 후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 사업의 두 후보인 PSRL원과 칼구스타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PSRL원은 미국의 에어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무기로 RPG-7과 완전히 호환이 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적의 탄약을 노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에 널리고 널린 게 RPG-7이고 그렇기에 서로 이 PSRL원이 탄약이 떨어졌다고 해도 얼마든지 RPG-7의 탄약을 노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발사기도 노획하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요. 이 PSRL원에는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있고 그래서 RPG-7에 달려있는 조준경보다 더 정밀한 조준경을 달 수가 있고 그래서 RPG-7에 비해서 훨씬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현재 이 PSRL원은 미군에 의해서 소량이 구매되었고 우크라이나 등 RPG-7에 익숙한 미국의 우방 등에도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칼 구스타프는 어떠하냐? 기본적으로 칼 구스타프는 M5 모델까지 나와 있지만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 최신 모델은 M4 모델이고 이번 사업의 후보에도 M4 모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M4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칼 구스타프는 83mm 무반동포로서 M4 모델은 무게가 6.6kg으로 상당히 경량화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의 사업계획서에도 11종의 탄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장점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11종의 탄약에는 고폭탄부터 시작해서 대전차탄, 그리고 적의 반응 장갑에 대응할 수 있는 성구탄두가 있는 모델까지 다양하며 심지어 조명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60mm 박격포의 임무까지도 대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사업명인 특수목적용 다목적 발사기라는 사업명에 가장 어울리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특수전부대가 원하는 임무에 가장 적합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 무기도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무반동포이기에 발사 시에 강력한 후폭풍이 생긴다는 점과 그리고 발사기 자체는 6.6kg으로 가볍지만 탄약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게 단점입니다. 탄약은 발당 종류에 따라서 총 무게가 2.7kg부터 시작해서 3.2kg 모델까지 있으며 탄약을 3발만 가지고 다녀도 발사기의 무게보다 탄약의 무게가 더 나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후보를 더 제안해 봅니다. 이런 칼 구스타프의 단점으로 인해서 미 육군은 2015년에 AT-4CS-RS라는 대전차 로켓을 그리고 미 해병대는 2020년에 M72FFE라는 대전차 로켓을 선정했습니다. 이 두 무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미군이 원래부터 운용하던 AT-4와 66mm 로우의 최신 모델로서 둘 다 한번 발사하고 버리는 일회용 병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업에 탄약까지 하면 전체적인 무게가 너무 나가는 칼 구스타프 대신에 이 최신 일회용 로켓 병기를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AT-4CS-RS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 무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이 무기는 8kg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고 소금물로 된 카운터매스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미 해병대의 M72FFE가 아닌 이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AT-4CS-RS에는 이중층 라이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층 라이너가 뭔지는 제가 과거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인 성형장약탄의 라이너는 구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 라이너는 직진성만 좋기에 목표를 관통하기는 잘하지만 관통 후에 2차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건물을 공격할 때 구리 라이너의 성형장약탄으로 인해서 건물의 벽은 잘 관통하지만 벽을 관통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적을 섬멸하기에는 2차 피해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이중층 라이너로 이 라이너는 구리 뒤에 알루미늄을 결합한 말 그대로 이중층으로 된 라이너로
구리가 관통을 해 들어가면 알루미늄이 그 뒤를 따라서 안으로 침투를 해서 목표 안에서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런 구조는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현재 이중층 라이너가 적용되어 있는 건 바로 AT4CS-RS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중층 라이너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AT4CS-RS를 이번 사업에 도입해서 사용해 보게 되면 우리 군의 주력 대전차 로켓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이중층 라이너로 되어 있는 대전차 로켓을 사용해 봄으로써 실전 데이터를 얻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AT4CS-RS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건 저희 추천일 뿐이고, 실제로 AT4CS-RS는 이번 사업의 후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수작전용 다목적 발사기 사업은 누가 봐도 칼 구스타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무기를 개발하기에는 총 사업비와 배치 수량도 너무 작고 사업 기간도 너무 짧기에 이 사업은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게 거의 확실하고, 그 중에서도 칼 구스타프가 도입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있어서 칼 구스타프는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왔던 무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사용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정말 꿈의 무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기가 드디어 실제로 우리 군에게 도입되는 겁니다. 당장은 특수전 부대용이라는 한정적 수량이겠지만 미군에서도 처음에 특수전 부대만이 소량으로 도입했다가 그 효용성을 보고 확대 배치했듯 우리나라의 특수전 부대에서 사용해보고 그 효용성이 높으면 우리 전군에 배치될 수도 있겠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가 도입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